강력하게 떠드니 그 강의 시간에 졸죠. 이렇게 뭐 강력하게 떠들어요. 알겠어요? 거의 뭐 타의 추정을 불어넣을 정도로. 어디서 실력 대회 아니고 누가 제일 잘 떠든가 10명씩 나와가지고 대회, 학원별로 대회하면은. 그래. 자, 점유보호청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유보호청권은 우리가 이제 했죠. 갑이 이렇게 있죠. 자, 한번 보시면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건물이죠. 침탈하죠. 이것을 갑의 자전거를 침탈해 침탈자죠. 침탈자에 뭐가 있다? 포괄, 승계인이 있죠. 포괄, 승계인은 뭐를 불문한다? 선, 악을 불문한다. 이렇게요. 반드시 여기서 뭐가 돼야 돼요? 침탈이 돼야 되죠. 침탈. 침탈은 뭐다? 절도하고 강도. 그래서 여기서 뭐가 안 돼요? 사기, 횡령. 그 다음 또 뭐가 안 된다 했죠? 임의로, 이런 말. 임의로 뭐 어땠다. 임의로 그러면 침탈이 아니죠. 그래서 안 된단 말이죠. 이럴 때 갑은요, 을한테요, 이 자전거에 반환을 청구하죠. 반환. 그 다음에 뭐죠? 및. 그 다음에 손해배상. 이렇게. 반환 및 손해. 몇 년? 1년이죠. 무슨 기간? 제척기간. 또 무슨 기간? 출소기간이다. 이 말이죠. 제척기간, 출소기간이다. 1년. 이렇게. 이때 손해배상은 뭐예요? 손해배상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그렇지 않으면 순수한 채권이다. 순수한 채권인데 여기에다가 규정을 해놨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을이요. 을이 것을 병한테 처분하죠. 이 병을 특정 승계인, 특별 승계인이라고 얘기하죠. 이 승계인이요. 선의이고 악일 때가 있잖아요. 선의일 때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악일 때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병이 선의이죠. 선의이면 그 다음 사람 정. 정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슨 법칙? 엄폐물의 법칙이다. 이렇게. 그것을 우리 이제 반환 청구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해 제거라고 하는 것이 있죠.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 이렇게요. 손해배상. 이때 손해배상은 몇 년이다? 1년이죠. 1년. 1년은 무슨 기간이다? 제척기간. 또는 무슨 기간? 출소기간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왜 여기는 손해배상에만 해당하는가? 우리가 1년이라고 하는 말이 뭐라고 되어 있냐? 법조문에요.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있다. 방해가 종료. 그러니까 이 1년이라는 것은 방해가 뭐한 날로부터? 방해가 종료한 날. 종료한 날로부터 1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침해가 있거나 침해가 있거나 염려가 있는 경우 두 가지가 있거든요. 침해가 있을 때는 반환 청구하고 방해 제거 청구를 하고 염려가 있을 때는 예방 청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침해가 있으니까 반환 청구나 방해 제거 청구는 무슨 말이 나올 수 있어? 손해배상이란 말이 나올 수 있지만 여기는 염려만 있지 아직 침해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 여기는 손해배상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방해가 공사로 인해서 방해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공사로 인해서 생기면 어떻게 한다? 공사가 뭐가 되거나 완성. 몇 년이 경과? 1년이 경과하면은 방해 제거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만 청구한다? 손해배상만 청구한다. 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반환이라고 하는 것은 침탈했을 때고 방해 제거라고 하는 것은 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방해를 받고 있을 때. 침탈 말고. 그걸 방해 제거. 그 다음에 여기요, 뭐가 있냐? 방해 예방. 염려죠?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다. 그러면 방해 예방. 예방 뭐다? 또는이죠? 또는이에요. 밑이 아니고 또는이라고. 또는. 알죠? 여기는 이 염려는 아직 침해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손해배상이라는 말을 쓰면 돼, 안 돼? 안 되죠. 손해배상의 담보. 이렇게 담보. 손해배상의 담보라고 해야지. 또는이고 담보. 여기는요, 염려는 언제 침해가 있을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년이라고 하는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이것도 방해받을 염려가 공사 때문에 염려가 생길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사로 인한 경우도 염려가 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하는데, 점유보호 청구권이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이렇게 문제가 돼요. 이렇게 지금 이 갑이 있죠? 갑을 뭐라 한다? 임대인이죠? 이 임대인을 뭐라 하냐? 간접 점유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간접 점유자. 이 점유자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다?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다. 이 말이죠. 점유보호 청구권. 그 다음에
여기 이 건물의 을이죠. 을을 뭐란다? 임차인이죠. 임차인을 뭐라고 얘기한다? 직접 점유자라고 하죠. 이 사람도 점유자니까 뭐가 있어?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다 이런 말이죠.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어. 청구권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이 건물을 X라고 하는 사람이 불법으로 점유했다 이 말이죠. 이런 불법으로 점유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다? 침탈했다는 말하고 똑같잖아요. 알겠죠? 이렇게 불법으로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반환을 해달라고 청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직접 점유자니까 점유자로서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죠. 당연히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간접 점유자가 반환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죠. 원래 을이 여기에 들어가서 잠을 자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은 이 지금 직접 점유자는요 잠을 잘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반환 청구할 수 있죠. 점유권에 의해서.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 사람이지 이 사람. 여기 갑이죠 갑. 갑은 뭐죠? 간접 점유자잖아요. 갑은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간접 점유자도 침탈을 당해야 되는데 간접은 자기가 직접 여기 들어서 잠을 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 간접은 누구를 기준하냐? 직접을 기준으로 해요. 직접이 침탈을 당하면 간접도 침탈로 봐. 직접이 침탈이 아니면 간접도 침탈이 아닌 것으로 봐. 그러니까 만약에 직접 점유자가 침탈을 당했다. 그러면 직접 점유자는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간접 점유자도 행사할 수 있다. 직접 점유자가 사기를 당했다. 사기? 침탈이 아니죠.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 못하죠. 그러면 간접 점유자도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간접 점유자는 점유의 형태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직접 점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럼 볼까요? 문제요. 점유보호 청구권은 물권 청구권에서 상당히 많이 나왔죠. 256권은요. 점유보호 청구권은 직접 점유자뿐만 아니라 간접 점유자에게도 인정된다. 자 그다음에 257번은요. 직접 점유자가 임의로 동그라미 그러다 침탈 X라고 써. 임의로 그 말은 침탈이 아니죠. 침탈 X 이 말이죠. 직접 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그 점유 이전이 간접 점유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간접 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258 침탈자의 특별 승계인이 누구다? 악이. 그럼 악이면 뭐죠? 반환을 말 수 있다.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누구인 경우 안 되죠? 선인 경우 안 되죠? 선인 경우는 행사할 수 없죠. 259번은요. 점유자의 점유 회수종 회수 동그라미 여기서 이렇게 회수라는 말을 쓰죠. 회수를 뭐라고 한다? 반환 청구 이 말이죠. 그래서 점유자의 점유 회수 청구권은 특별 승계인인 동그라미 악이 그러면 예외적으로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행사할 수 있다. 260번은 침탈을 당할 때는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몇 년? 1년. 우리 그다 써 제척 기간, 제척 플러스 출소 기간 이렇게. 제척 플러스 출소 기간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반환 뭐라고 됐어? 그렇게 됐어요. 알죠? 또는 그러면 큰일 나죠. 자, 261번은요.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그 목적물을 선의의 제3자가 침탈자로부터 특별 승계 선의 동그라미 선의가 특별 승계했죠. 선의한테는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맨 끝에 행사할 수 없다. 262 점유권에 대한 점유물 반환 청구는 행사 기간의 제한이 있으나 행사의 제한 동그라미하고 1년. 소유권에 대한 소유물 반환 청구는 행사 기간의 제한이 있다 없다? 제한이 없다 해서 소멸시효 X.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소멸시효 X 이렇게. 다음 263 직접 점유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간접 점유자는 그 물건을 누구한테 반환하고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하고 청구할 수 있고 직접 점유자가 그 물건을 반환받을 수 없거나 원하지 않을 때는 누구한테? 자신에게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봐봐. 여기 우리가 직접하고 간접은요. 간접 점유자는 반드시 간접이라는 말을 써야 돼. 그런데 직접 점유자는 직접이라는 말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돼. 여기서는 지금 여기서는 착하게요. 다 써놨지만 실제로 문제가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올 수 있냐 이렇게 나와. 점유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간접 점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자에게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으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반환받을 수 없거나 원하지 아니할 때는 자신에게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직접은 내가 지금 점유하고 있는 이 자체가 직접이라니까. 그러니까 굳이 직접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직접이라고 하는 말이 생략될 수가 있다. 이것을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264번인가요? 을이 갑으로부터 임차한 시계죠. 박. 이런 말을 잘 봐야 되죠. 을이 갑으로부터 임차했다겠죠. 그럼 을은 누구예요? 임대인이다, 임차인이다? 을이 갑으로부터 임차했다네. 그러니까 임차인이죠. 갑은? 그럼 누가 직접 점유자예요? 그래서 임차인이 직접 점유자, 임대인이 간접 점유자. 이걸 알아야지 문제를 푼단 말이죠. 왜 그래요? 간접 점유자가 침탈이냐 아니냐는 것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그랬죠? 직접 점유자. 직접 점유자. 을을 기준으로 하니까. 알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을이 갑으로부터 임차한 시계를 제3자 병이 훔쳤다. 훔쳐. 동그라미 침탈이죠? 그러면 누구요? 갑은 누구죠? 간접도 시계의 반환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왜? 누가 지금 침탈을 당했어? 직접 점유자가. 그러면 간접 점유자 도망으로 본다? 침탈 당한 것으로 본다. 이런 말이죠. 265. 타인의 기망, 사기네, 사기. 그래서 침탈 X라고? 침탈이 아니죠. 그러니까요, 점유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266. 사기나 기망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점유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자, 267은요. 갑은 노트북을 절치. 웃기죠? 봐봐. 절치 동그라미 해봐. 갑이요, 노트북을 절치했죠? 점유하다가 이를 고가에 팔아주겠다는 을에게 소가 동그라미. 그걸 기망이라고, 기망. 그러니까요, 여러분요, 사기하고 절도는요, 급이 달라요. 사기죄하고 절도죄는 그야말로 몸으로 때우는 사람이에요. 사기는 아주 고도의 정신 노동자예요. 알겠죠? 사기지. 여러분, 사기가 급수가 높아요? 절도가 급수가 높아요? 사기가 급수가 더 높죠. 더 고급스럽죠.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봐봐. 갑의 물건을 을이 훔쳤어. 절도했는데 병한테 속았다잖아요. 병이 사기를 쳤다잖아요. 그럼 봐봐. 내가 여기서 말하는 을은 점유자다 아니다. 이게 중요해. 갑이 소유자죠. 갑의 자전거를 을이 훔쳤어. 그런데 이 병이 그것을 사기를 쳐서 가져갔어. 알겠죠? 자, 그럼 봐. 갑은 소유자니까 자전거에 대한 점유자죠. 을은 절도범인데 점유자예요. 절도범도 점유하죠. 우리 민법에서 내가 몇 번 얘기했죠. 우리 민법의 점유는 뭐냐? 그 사람이 누구냐 그걸 안 따져. 소유자냐, 전세권자냐, 임차인이 안 따져. 소유자도 점유하고 전세권자도 점유하고 임차인도 점유해. 다 필요 없고 점유하는 것만 따져. 갑의 물건을 훔쳐 내가 가지고 있죠. 그럼 나는 점유자예요. 점유자인데 병이 사기쳐서 가져갔죠.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하냐? 점유가 침탈됐다 안 됐다? 안 됐죠. 만약에 내가 절도를 했는데 이놈이 또 절도했다? 그러면 을은 병한테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1년 안에. 알겠죠? 물론 을이 가지고 있다? 갑은 을한테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을이 점유하고 있다? 을이 점유권자죠. 그런데 을이 만약에 이걸 병이 또 절도에 가져갔다? 그러면 을은 병한테 절도범이지만 점유권이 있거든요. 점유가 침탈당했잖아요. 그럼 1년 이내에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뭘 당했어? 사기당했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울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고가에 팔아주겠다는 을에게 소가 기망. 노트북을 을에게 인도했다. 점유 회수는 그러면 회수? 반환이죠.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268번은요. 동산인 도품을 선이 취득한 자. 선이 취득한 자는 선의 취득에서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원소유자가 점유권에게서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건 안 돼. 그러니까 왜냐면 다른 원인에 의해서 완전하게 권리를 취득했죠? 그래서 안 되는 것이에요. 자, 그다음에 269는요. 건물의 소유자는 이런 봐봐. 이거 혹시 기억나요? 봐. 우리가 오늘 물권적 청구권을 이론 강의 때 강의했죠. 이 물권적 청구권. 기억 안 나요? 1시간 동안 했는데 안 난다고 하면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이런 봐봐요. 여기 이거 뭐냐면 그중에서 뭐냐면 이거죠. 여기 갑의 토지죠? 갑의 토지 위에요. 갑의 토지 위에 여기요.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이요. 무단으로 건축을 했어. 무단 건축.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예요. 이 사람이 누구다? 이 사람이 을이 누구다? 소유자죠. 아까 내가 말했죠.
건물의 누가? 소유자가 건물을 통해서 대지를 뭘한다? 점유한다. 그럼 만약에요, 이 의뢰한 사람이 이것을 병한테 팔았어. 병한테 노 임차인 월세를 줬어. 월세. 그러면 이 사람은 임차인이지 건물에 대한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통해서 대지를 점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판례는 대지를 점유하는 자는 건물의 소유자다.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자는 건물을 통해서 대지를 점유할 수가 없다. 거친 한번 봐봐요. 건물의 소유자는 현실적으로 건물을 점거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그 건물 부지에 대한 점유가 인정되고, 이렇게 됐어요. 건물 부지에 대한 점유가 뭐가 되고? 인정되고,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단순한 건물의 점유자, 가로묶어 단순한 건물의 점유자, 그걸 누구를 뭐라고 한다? 임차인. 건물의 부지에 대한 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알겠죠? 그래서 인정이 안 된다 이 말이죠. 따라서요, 지상의 건물 철거나 부지의 인도 청구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 누구한테 해야 된다? 건물 소유자한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임차인한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써. 그래서 옆에 적고 임차인에게 철거 청구 X. 임차인에게 철거 청구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 270번. 점유물 반환 청구에 대해서 점유 침탈자는 점유물에 대한 본권 동그라미 소유권이 있다고 해서 반환을 거부할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기 봐. 내가 아까 뭐라고 했죠? 소유자. 뭐를 한다? 점유. 절도범 뭐를 해? 절도범 점유해야 안 해? 임차인 점유해야 안 해? 점유 안 해? 뒤집어 잘라면 점유해야죠. 자, 그럼 봐봐요. 이거 우리 민법에서 말하는 점유는 뭐를 얘기하냐? 우리가 점유가 그래서 이해하기가 힘들어. 이 점유는요, 이 사람이 누구냐는 안 따져. 소유자냐 절도범이냐 임차인이 안 따져. 오직 점유하고 있는 거 이것만 따지는 거예요. 소유자는 뭐죠? 소유자는 점유자잖아요. 소유자. 봐. 원래는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 자전거가 갑이 소유자잖아요. 그런데 갑의 자전거를 우리 절도했어. 침탈을 했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갑은 을한테요, 자기가 소유자이면서 점유자잖아요. 갑은 을한테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갑이 을의 집에 놀러 왔더니 자기 자전거가 여기가 있거든요. 말도 않고 가져가 버려. 그것도 침탈이라니까. 그것도 이걸 상호 침탈이라고 그래. 점유만 놓고 보면 을이 점유하고 있는 걸 왜 갑이 가져가? 그럼 뭐냐냐, 을이라는 사람이요, 갑한테요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갑은 어떻게 반환해야 돼. 그리고 나서 뭐냐, 소유권에게서 다시 반환 청구를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소유권에게서 다시 반환 청구해야 된다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뭐냐면, 여기요, 자기가 소유자를 이렇게 가지고 상대방이 반환 청구한 것을 거절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점유권은 이 사람이 소유권이 있냐 없냐를 따진 게 아니라니까. 우리 민법의 점유는 점유하고 있는 것 그 자체만 따져.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왜? 자꾸 이해를 하면 저 사람 소유자인데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민법은 소유자냐 절도범이냐 전세권자냐 그걸 따지지 않아. 이걸 따지지 않고 오직 점유하고 있는 것 자체만 따지고, 아무튼 갑이 소유자든 말든 갑이 을의 것을 훔쳐오죠? 그러면 침탈이야. 을은 갑한테 무조건 반환 청구해. 갑이 뭐라냐? 내가 소유자인데 필요 없어. 알겠죠? 원칙. 그런데 소송이잖아. 소송. 이건 민법에서 얘기고, 이제 소송으로 넘어가면 판례가 뭐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얘기했어. 갑이요, 을이 이렇게 침탈하죠? 그러면 어떡하죠? 갑은 소유권에 대해서 반환 청구도 할 수 있고, 점유권에 대해서도 반환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하지 않고, 을의 집에 가서 그냥 자전거를 가져왔어. 자기가 훔쳐왔어. 그러면 다시, 방금 말했죠. 민법상으로 보면, 을은 갑한테 다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반환 청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 소유권에 의해서 내 거니까 돌려달라고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재판으로 딱 돌았다 이거야. 재판상으로 소송이 돌았단 말이죠. 을이 갑한테요, 반환해달라고. 내가 훔쳐왔는데 저놈이 다시 또 훔쳐갔다고. 그러면 판사가 봤을 때는 당연히 반환해줘야 되죠. 그런데 반환해주면 이놈이 또 소송을 또 제기할 거 아니에요. 나한테 또 돌려달라고. 자기가 소유자니까. 그러니까 민법상으로는 소유자가 절도범한테 넘어간 자전거를 자기가 몰래 가져와도 침탈은 침탈이야. 그러면 절도범이 소유자한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런데 문제는 뭐죠? 어차피 소유자가 또 반환 청구하면은 최종적으로는 이 자전거는 누구한테 있어야 돼? 갑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두 번, 세 번 재판하면 판사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을 소송 경제에 반한다 이렇게. 소송 경제에 반한다 이렇게. 근데 이것은 소송상의 문제이고 그냥 판사가 딱 봤을 때 이건 내가 너한테 을한테 얘기하죠. 너가 청구한 것은 맞다. 그런데 갑이 또 자기가 소유자라고 또 청구할 거 아니냐. 그럼 어차피 너 을로 갑한테 줘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 그만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법상으로는 청구를 못한다는 게 아니고 소송상으로 의미가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청구를 못한다는 말하고 의미가 없다는 말하고 전혀 다른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거기로 보면 뭐냐면 본권이 있다, 소유권이 있다 해서 반환을 거부할 수는 없어. 민법상으로는 거부를 못해. 민법상으로는. 알겠죠? 다음 271번. 간접점유자 갑이 직접점유자 을에 대해서 갖는 반환 청구권을 누구한테 양도한다? 병에게 양도한다. 그러면 점유권을 취득한다. 여러분 점유권을 취득한다? 옆에 와서 지금 빈 공간이 있죠? 현실의 인도, 간의 인도, 점유계정. 현실의 인도, 점 찍고, 간의 인도, 점 찍고, 점유계정, 점 찍고, 반환 청구권의 양도. 반환 청구권의 양도. 이런 지금 됐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동산을 인도하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현실의 인도가 뭐죠? 봐봐. 현실의 인도가 이렇게 바로 주는 건 현실의 인도죠. 간이 인도가 뭐예요? 봐봐. 갑이요 이 물건을 나한테요 빌려줬어. 내가 빌려서 쓰고 있는데 갑이 뭐라고 하냐? 이 물건 다른 사람한테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그래? 그냥 내가 사면 안 돼? 그럼 너 사? 얼마야? 10,000원이야? 그럼 내가 어때요? 내가 이미 갖고 있죠. 갖고 있으니까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줬다가 10,000원 주면서 다시 받아야 되죠. 그럼 얼마나 귀찮아. 이미 내가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뭐만 주면 돼? 돈만 주면 되죠. 그것을 간이 인도라고 그래. 알겠죠? 점유 계정은 뭐냐? 이게 내 거예요. 내 거. 내 건데 내가 지금 소유자죠. 소유자를 점유하고 있죠. 점유 계정은 뭐냐? 내가 소유자죠. 내가 가지고 있다가 팔아. 을한테. 그럼 을이 소유자죠. 을한테 다시 빌려서 써. 임차인.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내가 이걸 뭘로 가지고 있었어? 소유자. 이제는 뭐로 가지고 있어? 임차인. 점유가 소유자로서의 점유가 임차인으로서의 점유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그것을 점유 계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반환 청구권의 양도는 뭐냐? 여기 봐. 여기요. 갑. 내가 물건을 병한테 맡겨. 보관해놔. 그럼 나는 언제든지 병한테 물건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걸 반환 청구라고 그래요. 그 반환 청구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뭐냐? 물건을 맡겨놨는데 을이 뭐냐? 나한테 그 물건을 자기가 사고 싶대. 그럼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갑이 병한테 물건을 반환 받아가지고 넘겨줘야죠. 얼마나 귀찮아요. 그러나 내가 가서 뭐라냐? 을한테 원래 내가 병한테 반환 청구권이 있는데 반환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전화해놓을 줄 테니까 너가 가서 직접 받아. 직접. 반환 청구를 양도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걸 반환 청구권의 양도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271은요. 점유 반환 청구권 점유로 만 날부터 침탈 당한 날부터 몇 년? 1년 무슨 기간? 제척. 자,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이죠. 자, 보면 273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은 방해가 있은 날로부터 1년 내 1년 동그라미 출소기간 틀렸죠. 1년이고 출소기간은 뭐밖에 없어? 그것은 점유권이에요. 그래서 소유권을 뭘 바꿔야 돼? 점유권으로 바뀌어야 돼. 밑에 조그맣게 써놓은 것은 내가 해설을 해놨죠. 해설. 알겠죠? 소유권하고 점유권하고 비교하란 말이에요. 그냥 맨 앞에 소유물을 뭐로 바꿔? 소를 그냥 점으로 바꿔. 알았죠? 소유물을 뭐로? 점유물로 바꿔야 된다. 왜? 아까 말했죠.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않는다. 100년, 1000년이 지나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1년 안에 반드시 소송으로 해야 되는 것은 점유물밖에 없단 말이죠. 자, 273. 점유물 방해 청구권은 행사하기 위해서는 점유자의 방해자의 뭐가 있어야 돼? 고의 과실. 이런 고의 과실서 이퀄 귀책 사유. 오늘 물권 청구권 얘기하면서 몇 번 얘기했어? 우리가 손해배상을 할 때는 뭐가 있어야 돼? 귀책 사유.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귀책 사유가 반드시 있어야 돼? 없어도 돼? 그렇죠. 불문한다. 없어도 된다. 없어도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고의 과실에 의한 방해가 있어야 OX, X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고의 과실에 의한 것을 불문한다. 그래서 해서 써놨죠. 그걸 뭐다? 고의 과실의 요부는 요건이 아니다. 있든 없든 관계가 없다. 이런 말이죠. 275. 점유물 방해 제거 청구를 봐봐. 방해가 종료 동그라미, 종료, 그 다음에 1년 동그라미. 종료한 날로부터 1년이야. 그러니까 이 1년은 어디에 해당한다 써? 1년은 어디에 해당해? 손해배상에만 해당. 이렇게. 손해배상에만 해당. 이렇게. 여러분요, 이 정도 강의 들었으면요, 합격하고 나서 내년에요, 다른 학원에서 강의해도 될 거예요. 알겠죠? 자, 제척기간, 출소기간.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이 학원에 와가지고 오후에 특강이에요. 무료 특강. 알겠죠? 자, 276번.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죠? 그러면 공사 착수 후 몇 년의 경과? 1년 경과. 또 써. 건물이 완성되거나 1년이 경과하면 맨 끝에 줄거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없다. 거기를 줄고 해야 되는데 죄송해요.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없다 했죠? 옆줄 그어 손해배상만 청구. 손해배상만 청구. 자, 277.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동그라미, 염려. 그럼 아직 침해가 있어 없어? 써 거기다가 염려에다가 침해 X. 침해 아니죠? 옆줄 긋고 뭐라고 써야 돼? 오케이. 손해배상 X. 침해가 아니니까 손해배상 X 이렇게 하죠. 알겠죠? 그런데 예방 뭐라고 나왔죠? 또는 동그라미, 또는 거기다 및 그러면 난리가 나는겨.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손해배상에 담보 동그라미, 담보. 손해배상하면은 더 난리가 나는겨.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아, 이것은 여러분요, 자력구제를 보면, 우리가 이런 법정으로 보면 사람들이 법정으로 보면 재밌는 법정이 하나 있는데 뭐가 보면 뒤에 자력구제권을 보면 자력구제권은요, 침탈당한 직시, 여기 봐봐,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이건 직시거든요. 직시. 그럼 이 직시라는 게 뭐냐 이 말이죠. 즉시하고 직시하고 다르죠. 즉시는 당장 이 말이잖아요. 근데 직시는 뭐냐? 이 물건에 대해서요, 위법한 강제 집행을 당했어. 그러니까 적법이 아니고 위법하게 강제 집행을 당했거든요. 그러면 뭐가 똑같아? 침탈하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내가 몇 시간 이내에? 2시간 이내에 반환을 받았어. 그것도 직시로 보는 거야. 직시. 알았죠? 뭐로 본다? 직시로 본다 이 말이죠. 그럼 즉시는 2시간 이나 지나면 즉시가 돼? 안 돼? 안 되죠. 즉시하고 직시하고 다르다는 걸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판례가 우리 법조문에 직시라고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직시라는 것은 뭐다? 2시간 이내에 반환받아도 직시로 본다. 그걸 얘기해. 참고만. 위법한 강제 집행에 의하여 부동산의 명도를 당한 소유 점유자가 강제 집행이 종료한 후 몇 시간? 2시간 만에 자력으로 탈환, 자력 동그라미, 탈환 동그라미, 그걸 자력 탈환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력 탈환권. 자, 그럼 봐봐. 맨 끝에 보면 209조 자력 구조권 줄거 봐. 자력 구조권은 두 가지가 있어. 써 거기다가 자력 탈환 플러스 그 다음에 자력 탈환권하고 뭐가 있지? 죄송해요. 제가 한번 봐볼게요. 자력 탈환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중요한 것도 아닌데. 시험 문제는 안 나오는데 그래도 방위, 자력 방위. 알았죠? 그 옛날에 뭐죠? 주민센터에 옥상에 올라간 방위 말고, 알죠? 자력 방위, 자력 탈환권하고요, 자력 방위권. 이 두 개를 합해가지고 자력 구제라고 그래요. 알죠? 그런 자력 구제권은 자력 방위권이 있고, 자력 탈환권이 있어요. 스스로 쫓아가서 뺏어온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두 가지 합해서 뭘 한다? 자력 구제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자, 그 다음에요. 바로 밑에 보면 참고라고 되어 있죠? 점유물이 침탈됐을 때 부동산일 때는 점유자는 침탈 후 직시.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직시 말하면 시간 2시간. 알겠죠? 탈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동사는 추적해서 말할 수 있다. 탈환할 수 있다. 이건 법조문이에요. 법조문. 법조문 지금 279번 있죠? 법조문 그대로예요. 법조문. 알겠죠? 자, 280번은요.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점유권에 기인한 소에서 본권에 관한 항변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것도 법조문 그대로예요. 법조문을 보면요. 뭐가 중요하죠? 여기서 무슨 말이 중요해? 기인이란 말이 엄청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점유권에 기인한 소하고 본권에 기인한 소하고 법조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 알겠죠? 정말로 기인을 동그라미 하지 말고 봐봐. 자, 봐. 동그라미 한다고 진짜 동그라미 하면 어떻게 해요? 자, 봐봐. 여기요. 물권이죠? 물권. 물권은 점유권하고 본권하고 뭐가 있죠? 소유권하고 제한물권하고. 그럼 봐봐. 점유권하고 본권이 두 개가 비교가 되잖아요. 이거 뭐냐? 물권은 점유권과 본권이죠. 뭐예요? 사람은 남자하고 여자다 이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가 될 수 없고 남자는 여자가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점유권에 기인한 소에 의해서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하고 본권에 관한 소에 대해서 점유권에 관한 것으로 재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서로가 완전히 다르니까. 그래서 그걸 뭐라고 되냐? 점유권의 기인, 아주 중요하죠. 기인한 소와 본권의 기인 아주 중요하죠.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조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 법조문에. 이런 나중에 법조문 꼭 봐봐. 꼭 그렇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러면 이름이 좋으면 법조문에 나와버릴 수가 있어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여러분요, 소유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소유권 봐봐요. 여러분, 소유권은 원점이 정말 많죠. 알겠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소유권을 기본 강의 하고 나서 문제 뒤에요. 문제를 푸니까 좀 더 여러분이 이야기가 좀 더 쉽고요.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 소유권에 대한 것은 뭐냐? 이제 소유권을 크게 보면, 먼저 소유권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하죠. 소유권이 이걸 뭐라고 그랬죠? 권리라고 얘기했죠. 소유권은 뭐가 있다? 점유, 권능이 있고요. 점유, 권능. 그 다음에 사용하고 수익하는 뭐가 있다? 권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처분하는 뭐가 있다? 권능이 있다. 물 쏟아졌어요?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여기 보면 점유 권능하고 사용 수익 권능하고 처분 권능하고 이렇게. 이것이 다 있죠? 이것을 뭐라 한다? 완전 뭐라 한다? 물권이다. 이것은 갑이 소유자죠. 그 다음에 점유와 사용 수익과 처분이 같이 혼합되어 있죠. 이것을 혼일성이라고 하고 여기에서 혼동의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 소유권이라는 것은 영원한 성질, 그것을 항구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럼 이것은 권리잖아. 권리는 권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권능이 모이면 뭐가 된다? 권리가 된다 이 말이죠. 점유로부터 뭐 나온다? 유치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용익권으로부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처분권으로부터 질권하고 저당권이 나오죠. 이것은 봐봐. 이것은 우리가 소유권은 세 가지가 다 있는데 그래서 완전한데 여기 질권이나 저당권은 처분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만 가지고 있죠. 우리 이것을 뭐라 한다? 제한물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제한물권은 의리죠. 그래서 제한물권은 소유권을 일시적으로 뭐 한다? 제한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한다? 제한물권이 우선하고요. 이 제한물권은 뭐냐? 제한물권은 타인의 뭐 물건에 대한 뭐다? 권리다 이렇게. 권리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 타물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반드시 타인 갑의 물건에 대한 권리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소유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유권은 완전 물권이고 소유권은 이 세 가지를 다 지배하니까 전면적 지배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소유는 점유와 사용 수익과 처분. 그래서 우리 판례 보면 뭐가 나중에 물권 법종기 보면 나중에 보면 우리가 지금 13년까지 올해 지금 하고 있죠. 그러면 2014년 것하고 2015년 것하고 올해 2016년 지금 문제가 지금 3개의 시험을 쳤거든요. 변호사 시험, 사법 시험, 그 다음에 변호사 시험. 알겠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 계속 이제 시험이 있다면 4월달에 있고 또 5월달에 있고요. 그러면 이제 2016년 거를 1년 거를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럼 지금 2014년 것하고 2015년 것은 이것은 야간반도 있어가지고요. 이것은 일요일 날 해야 돼요. 일요일 날 시간 하루 내가지고요. 한번 보도록. 왜냐면 야간반들이 계속 강의를 이거 못 듣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2014, 2015, 2016 이것은
전체적으로 한 해에 있었던 문제가 한 120에서 30문 정도 돼요. 그것을 전체 민법 총칙부터 채권법까지, 특별법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게 한 130문 정도 되기 때문에요. 한꺼번에 보면 민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단 한번 보게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요.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것하고 거의 85%가 겹쳐요. 실제로 몇 개 되는 것은 10%도 안 돼요. 나중에 보면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뭘 내가 지금 얘기 안 되냐. 이런 걸 보면서 뭐를 알아야 되냐면, 공부라는 것이 시험 문제는 똑같구나. 그러니까 자주 빈출되는 것을 반복적으로 알고 있으면 끝이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문제가 이거 나오면 새로운 문제가 없다니까요. 새로운 문제는 10%도 안 돼요. 글쎄요, 한 5%? 이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거 민총, 물권, 채권만 정확하게 해놓으면 나중에요, 여기 있는 문제들은 그냥 한번 우리가 처음부터까지 한번 쭉, 여기는 지금 우리가 물권법만 계속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아니고 하루에 그냥 민총부터 특별까지 다 한번 볼 수 있구나, 이 정도. 알겠죠? 이렇게 본단 말이죠. 거기 보면 뭐가 나오냐, 이게 나와. 소유권은 점유와 사용수익과 처분을 해야 되죠. 그런데 사용수익은 없고 처분만 있는 이런 소유권이 있을 수가 있는가? OX, X다 이 말이죠. 우리예요. 물권 법정 주위에 의해서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뭐로 정한다? 법으로 정한다. 법으로. 무슨 규정?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사용수익이 없고 처분만 있는 그런 물권은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소유권은요, 논점이 뭐냐? 먼저 지금 우리가 보는 상린관계예요. 상린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취득시효가 있고요. 취득시효, 그 다음에 선의취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선의취득.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공유가 있고, 공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닥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무주물 선점 뭐 이런 것들 있죠? 매장물 발견 이런 것들은 그닥 중요한 것들은 아니에요.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부합하고 이런 것은요. 그래서 1, 2, 3, 4, 이 네 가지인데 이 중에서 여기 선의취득이 가장 빈도가 떨어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취득시효하고 공동소유. 1순위고 그 다음에 2순위예요. 알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상린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제 그냥 민법상의 소유권은 뭐라는 소유권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유권은 법률의 범위 내에 이렇게 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사용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런데요, 토지 소유권, 토지 소유권은 법조문에 뭐라고 나왔냐? 213조에 뭐라고 나왔냐면 212조 뭐라고 나왔냐? 토지 소유권은 이렇게 돼 있어. 그건 법률의 범위 내가 아니고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토지에 어디 미친다? 상하에 미친다. 정당한 이익. 여기는 법률의 범위 내 이렇게. 말이 다르죠, 약간.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보냐면, 그래서 토지를 딱 보면 여기서 이렇게요. 이렇게. 여기는 갑의 토지고 여기는 을의 토지예요. 여기에 이렇게 경계가 있다, 경계가 있으면 토지 소유권은 갑의 토지는 여기 위에만 소유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공중하고 땅속까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분지상권이란 말이 성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 나무가 이렇게 심어져 있다, 나무가 이렇게요. 가지가 이렇게, 이것을 뭐라냐? 수목가지 이렇게. 수목가지, 모가지 아니고 수목가지라고. 뿌리죠, 뿌리가 이렇게 되어버렸어, 뿌리가 이것을 뭐란다? 수목뿌리라고 얘기해, 뿌리. 수목뿌리를 뭐라냐? 이것을 목근이라고 얘기해, 목근. 알죠? 이것을 수지라고도 얘기해, 수지, 이렇게. 그러면 수지가 넘으면 어떻게 되냐, 수지가? 알겠죠? 이 수지가 넘으면 뭐냐? 제거를 청구, 제거를 먼저 청구를 해, 제거하라고. 제거하지 않으면 임의로 제거를 해. 임의로 제거. 그런데 나무 뿌리는 무조건 뭐 한다? 임의로 제거를 해. 그럼 여기서 이게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이게 뭐가 중요해? 가지가 넘으면 어떻게 하고, 뿌리가 넘으면 어떻게 하고. 그런데 법조문에는 반드시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봐봐. 뿌리가 더 중요해요? 가지가 더 중요해? 뿌리가 더 중요해. 뿌리 잘못 자르면 나무 죽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뿌리가 넘으면 제거를 먼저 너가 알아서 제거해 이렇게 하고, 말을 안 들으면 내가 마음대로 제거해버릴 것 같은데 정반대로 되어 있죠. 나무는 너가 먼저 제거를 하고, 안 하면은 내가 제거하고, 뿌리는 넘어오죠. 그래서 우리 집에요 이렇게 경계가 있잖아요. 땅 파놓고 기다리고 있어야죠. 뿌리 넘어온다. 그럼 뭐 바로 잘라버리면 되죠. 알겠죠? 말할 필요가 없어. 바로 잘라버려. 그럼 잘라버린 건 누구 것이냐? 자르면 그것은 누구 거냐면 상린자의 소유다. 그래서 을의 소유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감놈에 감이 많이 열린 놈이 담을 넘으면 아주 좋겠죠. 그래서 제거 청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낮은 목소리로 잘라 이렇게 얘기하고, 알겠죠? 안 들으면 임의로 제기해서 내가 먹어버리면 되죠. 알겠죠?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경계죠? 이건 갑이고 이건 을이죠? 여기다가 뭐라냐면 여기다가 경계표 여기다가 경계표 이렇게 담을 이렇게 설치하거든요. 담.
그럼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 설치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설치 비용. 그 다음에 측량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두 가지요. 그러면 설치 비용은 어떻게, 설치할 때는 설치 비용은요, 공동 비용으로 한다. 다른 말로 뭘 한다? 절반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뭘 한다? 공유라고 해. 그런데 우리는 공유인 경우는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공유물 분할을, 이것은 공유물 분할을 청구를 못해. 공유인데 분할을 청구 못해. 그 다음에 측량이죠. 측량. 측량 비용은 토지 면적에 비례해. 토지 면적에 비례해. 봐봐. 시험에 봐봐. 여기는 토지 면적. 봐봐. 국산말로 해볼게요. 그냥 혼미적으로 바로 얘기하면 설치 비용은 토지 면적에 비례한다. 측량 비용은 공동 비용을 한다. 딱 혼미적으로 딱 들으면은 어디가 틀렸는지 만들었는지 알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이게 뭐가 중요해요? 그런데 법은 또 이걸 또 해가지고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연상적으로 암기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측량을 뭐를 측량한다? 토지를 측량하지 뭘 측량해? 면적을. 땅 면적을 측량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토지 면적을 측량한다. 측량은 토지 면적에 비례한다.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여기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는 좀 더 높게, 좀 더 좋은 재료로 담을 쌓고 싶어. 좀 더 높게, 좀 더 좋은 재료로 이것을 우리는 뭐냐? 특수시설이라고 그래. 이 특수시설은 뭐냐? 갑의 단독 소유야, 단독. 갑이 자기 비용으로 하니까. 알죠? 통상의 경계편한 담은 여기서 공유이지만 자기 혼자 사면 특수시설은 단독 소유가 된다.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 보면 또 이렇게 돼 있죠? 여기 토지가 있고, 이건 경계고 갑이고, 여기 을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갑이요, 건물을 짓고 싶어, 건물을 짓고 싶어. 여기다가요, 지하실을 파고 싶어. 여기다 이렇게 갑이요, 이렇게 을이 건물이 있어. 건물에 유리창이 있어, 유리창. 그럼 여기요, 물에 관한, 오수, 하수, 오물. 물에 관한 지하시설이라고 그래요. 지하시설. 물에 관한. 알겠죠? 영 건물의 신축이에요, 신축. 건물을 신축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가장 돌출된 부분, 가장 돌출된 부분으로부터 얼마 떼야 돼? 반 미터 이상을 떼야 돼. 됐죠? 여기 지하실이지. 지하실. 그러면요, 이 깊이를 H라고 그래. 그럼 얼마를 떼냐? 얼마를? 2분의 1 이상을 떼야 돼. 만약에 3m다. 얼마 떼야 돼? 1.5m 이상. 알겠죠? 그러면 어려운 문제인데 2m 팔려면 어떻게 해야 돼? 깜짝 놀리면 안 되죠. 1m 이상을 파면 되죠. 알겠죠? 2분의 1 이상이니까. 아무튼 어렵게 문제 되면 다 당황하죠. 자, 봐봐요. 여기 보면 여기 유리창 있죠? 유리창인데요. 여기가 얼마냐? 2m 이내, 2m. 하사표를 잘 봐야 돼. 아무 깨나 찔러대면 안 돼. 반 메타 이상을 떼야 돼. 무슨 말이겠죠? 2분의 1 이상을 떼야 돼. 여기는요, 경기로부터 2분의 1, 2m가 안 될 때 이 말이죠. 안 될 때. 그때는 어떡하냐? 여러분 2m라고 봐봐. 여기하고 2m가 정도 되잖아요. 좀 눈 다 보이잖아. 눈동자요. 알겠죠? 그런데요, 여기요, 앞에서, 여기에서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나도 여기다 집을 지어놓고 유리창에서 앉아가지고요, 문 딱 열고 째려보고 있어봐. 그러면요, 앞집에서요, 움직일 수 있어, 없어? 없죠? 째려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같이 째려봐. 뭐 더 강제기 있을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째려보고 있으면요, 여기에서는요, 화장실도 못 가지.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1년 내내 커튼 치고 있어야 돼. 자기네 집은요, 오랜만에요, 정남향의 집을 샀다 해가지고 온 집안이 잔치를 했는데요, 얘 때문에요, 이 변태 때문에 어떻게 하죠? 여기다 그냥 암막 커튼을 해야 돼요. 그러면 햇빛이 한 번도 안 들어오니까요, 나 정남향 집에서요, 뭐가 나와요? 곰팡이가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나도 좀 밖을 쳐다보자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남의 집 째려보지 마라 이 말이죠. 째려보지 마라. 이것을 뭐란다? 차면. 차가 뭐죠? 차단한다. 어디를? 앞을 보는 것을 차면 시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2m 이내일 때. 아파트는 없죠, 그런 게. 왜요? 아파트는 동간 경계가 10m가 넘잖아요. 15m 되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거죠. 알겠죠? 몇 미터 이내? 2m 이내일 때. 알겠죠? 눈동자가 보일 때. 알겠죠? 저 뒤도 다 보이잖아요. 알겠죠? 자, 그럼 여기요. 지하시설이죠. 물. 이러면 우리가 도시화가 이미 된 것은 상수도 하수도 시설이 다 돼 있죠. 이러면 왜 아파트 같은 건 함부로 안 나온지 아세요? 아파트 허가가? 건축허가가? 하수 시설이 안 되어 있는 데는 대단지 아파트 시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하수 시설이 안 돼 시골 같은 데 보면 아파트가 다 몇 동이에요? 한 동 아니면 두 동이에요. 왜 그래요? 하수 시설이 없으니까 못 들어오는 거예요, 원래는요. 그래서 그런 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데는 그냥
아파트 밑에가 뭐가 있죠? 그래서 뭐 정화조 탱크를 심어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이렇게 물을 버리는 시설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 경계로부터 얼마를 떼야 돼요? 2m 이상을 떼야 돼. 2m 이상. 그래야지 봐. 바닥에다가 땅속에다가 물을 버리다 보면 집안이 강해져요? 약해져요? 약해져. 그러니까 2m 이상을 떼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나오는 것들을 설명하고요. 주의토지 통행권이라고 있어요. 주의토지 통행권. 이게 시험에 요즘요, 뭐 2, 3년 만에 꼭 한 번씩 나오죠. 주의토지 통행권. 주의토지 통행권은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요. 예를 들면 이걸 공로라고 그래요. 공중에 제공된 도로. 그런데요, 여기가 이렇게요. 여기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갑, 여기가 을. 이게 지금 뭐죠? 맹지죠, 맹지. 이걸 뭐란다? 토지가 뭐가 돼 있어? 인접해 있죠. 인접. 이렇게 인접했을 때 갑하고 을하고 토지가 있죠. 그럼 어떻게 이건 맹지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혹시 부동산 학교에서 부증성이라고 배웠어요? 부증성이 뭐예요? 더 이상 토지를 늘릴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는 우리가 토지라는 것은 유한한 자원이라고 얘기해. 그 유한한 자원을 잘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뭐다? 나오는 게 바로 토지 공개념이라는 것하고 같이 가. 그런데요, 여기가 맹지인데 그러면 남의 땅을 받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놈이 밟지 말라고 하니까 그러면 있는 땅도 사용하지 못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같이 더불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토지가 이렇게 인접해 있을 때는 을은 갑한테 길을 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법의 규정. 이것을 우리가 뭐란다? 주위토지. 주위토지 뭐라고 한다? 통행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위토지 통행권이다. 그럼 이 주위토지 통행권인데 주위토지죠. 그러니까요, 을은 갑의 토지를 걸어다니죠. 남의 토지를. 그러니까 보상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보상을 해야 되죠. 그런데 보상을 하지 않죠. 그러면 채무불이행이 되지. 채무불이행. 이것을 폐쇄하면 안 돼. 폐쇄하면 된다, 안 된다? 도로를 폐쇄하면 일반교통 방해죄가 돼. 그 다음에요, 만약에 을이 보상을 했다. 을이 보상을 했죠. 을이 보상하면 을로부터 허락받은 자, 허락받은 자는 보상할 필요가 있어 없어? 허락받은 자는 보상할 필요가 없어. 누구죠? 임차인. 을이 이미 보상했는데 을의 땅을 임차한 사람도 보상하면 이 사람은 그러면 2번, 3번 받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을이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길을, 통로를 옮겨달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갑한테는 손해가 많게 해야 돼, 적게 해야 돼? 적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갑의 토지에 이용 상황의 변화가 생겨. 무슨 말이냐? 여기에 뭐냐면 온천이 개발돼, 온천. 이런 온천이 개발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은 온천 개발하면 온천은 토지에 부합하니까 내 땅 밑으로 온천수 걸리면 그건 내 거거든요. 아, 그러면 내가 온천을 개발해서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얘가 배 아프니까요. 나는 죽었다 깨닫도 이쪽으로만 걸어다니. 그러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갑의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가 생기면은 통로를 뭐 할 수 있다? 옮길 수는 있어요. 알겠죠? 이것을 주의토지다 이런 말이죠. 그럼 여기 통행이죠. 통행은 그야말로 걸어만 다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다가요, 돌담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싸고 자기 혼자 걸어다니. 돼, 안 돼? 안 되죠? 그것을 뭐라고 하냐? 배타적 지배라고 얘기하죠. 배타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다른 말로 뭐 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다 이 말이죠. 점유하고 있으면 갑은 인도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행이라는 것은 언제 통행한다? 현재 이용 상황에 맞아야 돼. 현재. 그래서 현재 이용 상황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건축법에 보면 도로의 폭이 4m죠. 도로의 폭이 4m라고 해가지고 반드시 4m를 인정할 필요는 없고 현재 이용 상황에 맞게끔 인정하면 된다. 여기가 장차의 이용 상황에 맞게끔 장차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여기는 현재다, 현재. 그 다음에 이미 통로가 있어, 이미 통로가 있어, 이미 통로가 있는데 너무 좁아. 너무 좁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넓혀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현재는 너무 좁단 말이죠. 이미 통로가 있는데. 그러면 그것도 다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도로가요, 개설이 됐어, 새롭게 개설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퐁당 뛰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통행로는 뭐가 된다? 없어져. 개설되면 소멸하죠. 그 다음에 여기는 권리죠, 권리니까 어때요? 권리는 방해물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방해물이 있으면 무조건 제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가 통로를 내기로 했는데 여기에 국가로부터 허락받은 돌담이 있단 말이죠. 허락을 받든 말든 건 따질 필요 없어. 무조건 철거해야 돼, 무조건. 뭘 해야 돼? 철거를 해야 돼. 무조건 방해물이 있다. 만약에 진흙탕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진흙탕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요? 그러면은 진흙탕이면 걸어다니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냐? 모래를 깔거나 자갈을 깔거나 계단을 조성을 하거나
도로를 포장할 수도 있고 도로를 새롭게 개설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권리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여기 땅이 이렇게 있다면 땅이요. 이 갑이 단독소유인데 갑이 이 토지의 일부를 양도해. 일부를 양도하는데 이놈이 성질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하면 둘 다 쓸 수 있잖아요.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자기가 이런 갑이 갖고 여기는 을이 가졌어. 그럼 을이요 갑으로부터 땅을 살 때는 이 땅은 처음에 맹지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그런데 양도로 받다 보니까 맹지가 생기죠. 갑하고 을하고 사이에서는 무상이 돼요. 무상. 이게 아주 중요해. 양도 당사자가는 무상이다. 그런데요 이 을이 X한테 팔죠. 그러면 승계인이죠. 승계인하고 갑하고는 다시 뭐가 된다? 유상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유상으로. 알겠죠? 그 다음에요 여기는 뭐냐면 여기는 이렇게 될 수 있죠. 갑하고 을하고 공유를 해요. 공동으로 소유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공유하는데 공유물을 분할을 했어. 분할해가지고 성질 더럽게 분할해가지고 다시 뭐가 생겨? 맹지가 생겨. 여기는 갑이고 을이고. 그럼 맨 처음에 갑하고 을하고 공유할 때는 맹지가 없었죠? 그럼 지금 맹지가 생겼죠? 그럼 여기서 길을 내달라고 무조건 할 수 있어. 길을 내달라고 무조건 길을 내달라고 해. 법의 규정에 있어. 갑하고 을하고는 뭐가 된다? 무상이다. 무상. 그런데요 을이요 Y한테 이걸 처분하죠? Y는 뭐란다? 승계인이다. 승계인하고 갑하고는 뭐가 된다? 유상이 된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된 것을 주의토지 통행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뭐라고 한다? 주의토지 통행권. 그래서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주의토지 통행권은 주의, 토지를 통행하는 권리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보면 여러분요 소유권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요 설명하는 좀 시간이 약간 기니까요 5분만 쉬도록 그렇게 했어요. 알겠죠?